어느 날 아침 아삭하고 달콤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상쾌함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장면일 것입니다. 사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과일입니다. 명절 제사상에도 올라가고 도시락에도 자주 들어가며 때로는 식사 대용으로도 사용됩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오랫동안 사과는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과가 특별한 과일로 여겨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과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섬유질,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고루 들어있어 다양한 건강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는 주로 세 가지 종류의 사과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바로 빨간 사과, 녹색 사과, 그리고 노란 사과입니다. 각각의 색깔이 단순한 외형을 넘어서 건강 효과에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녹색 사과는 새콤한 맛이 특징이며 유기산이 풍부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빨간 사과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가 걱정되거나 가족력으로 인해 알츠하이머가 염려되는 분들에게는 빨간 사과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빨간 사과의 퀘르세틴은 노화를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노란 사과는 단맛이 강하고 수분이 많아 소화기관이 예민한 분들에게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이가 약하거나 식욕이 떨어진 노년층 또는 병에서 회복 중인 분들에게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를 자극하지 않고 편안하게 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색깔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사과를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같은 사과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과는 평범해 보이지만 올바르게 선택하고 먹는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과는 색깔과 종류에 따라 우리 몸에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몇 가지 습관이 사과의 장점을 없애고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과를 먹을 때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사과를 건강의 친구로 만들지 아니면 조용한 적으로 만들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침에 사과를 우유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사과는 소화를 돕고 우유는 뼈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 이 조합을 선택합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아침 식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과 속 유기산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 위에서 작은 응고물 같은 덩어리를 형성해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소화기관에는 이 혼합물이 부담이 됩니다. 그 결과 아침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피곤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장이 이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과와 우유를 모두 섭취하고 싶다면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맵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직후에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기름지거나 매운 식사 후에 사과로 입가심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과 속 불용성 섬유질과 과일산이 위를 더 자극해 속쓰림, 트림, 위산 역류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위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만약 사과를 드시고 싶다면 최소 2시간 정도 위를 쉬게 한 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늦은 저녁, 특히 밤 8시 이후에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늦은 밤 간식으로 사과를 선택하는데 이때는 이미 우리 몸의 간, 신장, 위장이 휴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수분과 섬유질, 천연 당분이 많은 사과를 이 시간대에 먹으면 장기들이 추가로 일을 해야 해서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뇨 전 단계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밤사이 혈당이 살짝 상승해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는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실수를 이해하고 나면 왜 평범한 사과가 때로는 건강을 해치게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사과가 본래 가지고 있는 놀라운 건강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과의 7가지 건강 효능을 통해 올바른 섭취법이 왜 중요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반복하고 있는 사과 섭취의 3가지 큰 실수와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사과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 속에 담긴 효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과의 7가지 건강 효능 중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를 하나씩 알아보며 왜 올바른 섭취법이 중요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대장 건강과 관련된 보호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채소 섭취는 줄어들고 고기나 가공식품 섭취가 늘어나 대장 건강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과는 천연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인 팩틴은 장 속의 유익균에게 좋은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변이 규칙적으로 배출되고 몸속 독소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수만 명을 7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사과 1개 이상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대장 질환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기억력과 두뇌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갔다가 사려던 물건을 잊거나 대화 중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런 신호는 기억력 감퇴의 조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과, 특히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은 과육보다 몇 배나 높아 나이가 들어도 좋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하며 깨끗이 씻기만 한다면 별도의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압 안정과 심혈관 보호입니다. 50세를 넘어서면 고혈압이 흔해지고 이를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들어있어 몸속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관을 좁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일본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서는 3개월 동안 매일 사과 1개를 먹은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혈압이 안정되면 신장에도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네 번째 효능은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고 주름과 기미가 쉽게 생깁니다. 사과에는 세포 재생을 돕는 비타민 A와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사과를 먹으면 피부가 한층 더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기며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에게도 목과 이마 부위의 거친 피부가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가 가진 다양한 효능을 이해하면 왜 올바른 섭취 시기와 방법이 중요한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사과의 나머지 3가지 효능을 살펴보며 이 과일이 어떻게 체중 조절과
혈당 안정, 그리고 면역력 강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과가 대장 건강, 기억력, 혈압, 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과는 단지 좋은 과일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올바르게 활용하면 체중 관리,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에도 확실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식품입니다. 지금부터는 사과의 나머지 세 가지 효능, 즉 5번째부터 7번째까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효능은 체중 감량과 변비 개선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여성분들 중에는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찌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개 갱년기로 인해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군것질을 줄이게 돕고, 동시에 팩틴 성분은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짧게는 3일 동안 사과 위주로 식사하면서 물과 부드러운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사과 디톡스 방법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1kg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6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병은 중장년층에게 매우 흔한 질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매일 식단을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다행히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로 분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사과 속 수용성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느리게 해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점은 사과를 즙으로 내는 것보다 얇게 썰어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사과즙을 마시게 되면 섬유질이 대부분 사라져 혈당을 조절하는 효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7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계절성 질환 예방입니다. 환절기나 추운 계절이 시작되면 감기나 기침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과에 함유된 퀘르세틴은 천연 비타민 C와 결합하여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보조제를 먹는 대신 꿀과 함께 찐 사과를 아침에 먹으라고 권할 정도입니다. 이 조합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부드러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사과는 단순히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진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런 효능도 사과를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2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과를 천연 영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5가지 음식 조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뛰어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배가 되거나 오히려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과와 함께 섭취했을 때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는 건강한 시너지를 만드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특히 50세 이후의 분들에게 더욱 유익하며 일상 속 식습관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먹는 비타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 팩틴은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당근 속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도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 2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장 환경이 좋아지면서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마시면 소화기를 부드럽게 자극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가 잦거나 피부가 칙칙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꾸준한 섭취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째 음식은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 비타민 D, 철분, 칼슘 등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사과의 비타민 C가
달걀 속 철분 흡수를 도와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골밀도가 낮아지는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이 조합은 더욱 중요합니다. 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주당 2, 3개 정도로 섭취를 제한하고 가능하면 튀기지 않은 삶은 형태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과 1개와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따뜻한 물 1잔은 간편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캐슈넛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는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사과 속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결합되면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후 간식으로 사과 1개와 소량의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집중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식하지 않도록 하루 1줌 정도의 양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꿀은 천연 효소와 항균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위장 기능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과를 살짝 찐 다음 꿀을 얹어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고 감기나 목의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는 꿀 찐 사과가 자연스럽게 체온을 유지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자주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꿀 1스푼과 따뜻한 찐 사과 몇 조각이 하루의 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A가 풍부하여 원래 소화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가 어렵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과와 함께 먹으면 펙틴 성분이 장운동을 도와 고구마로 인한 복부 팽만감을 줄여줍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 식사로 삶은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장기간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소화는 부드럽게 이루어져 변비 개선과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이처럼 당근, 삶은 달걀, 견과류, 꿀, 고구마는 사과와 함께 먹을 때 서로의 효과를 증폭시켜주는 최고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사과 섭취에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5가지 음식을 알아보면서 사과가 얼마나 다양하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지 않듯이 사과 역시 특정한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조심해서 섭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과를 드실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한 3가지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과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신장 보호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지만 반대로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칼륨 수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과 1개에는 약 19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손발이 저리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등 위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의사에게 크레아티닌 수치에 대해 경고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사과 섭취량을 제한하거나 의료진과 상담하신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녹색 사과는 신맛이 강하고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어 식후 속쓰림이나 트림,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쓰리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위산이 역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녹색 사과보다는 부드럽고 당도가 높은 빨간 사과나 노란 사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으로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사과를 얇게 썰어 살짝 찌거나 데쳐 드시면 위에 주는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봄이나 가을철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가려움증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 중 일부는 사과를 생으로 먹었을 때 입안이나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삼킬 때 이물감이 드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교차 반응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꽃가루에 민감한 사람이 사과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반응하면서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과를 익혀서 드시면 대부분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본인의 체질을 잘 파악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임이 분명하지만 이렇게 몇 가지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섭취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먹고 언제 먹는 것이 좋을지 그 실천 방법을 통해 오늘부터 더 현명하게 사과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과를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한 건강 상태와 체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과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에 맞게 섭취되어야 하는 맞춤형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답할 차례입니다. 사과는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사과의 영양을 최대한 흡수하고 몸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과는 껍질째 통째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약이나 먼지 등을 걱정해 껍질을 깎고 드시지만 사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많은 퀘르세틴과 섬유질,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펙틴은 껍질 바로 아래 과육 부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면 건강 성분을 절반 이상 버리는 셈이 됩니다. 물론 껍질째 드시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세척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리거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문질러 씻으면 농약 잔류를 걱정하지 않고 껍질째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즙이나 말린 사과보다 신선한 생사과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사과를 즙으로 만들면 당분이 농축되고 섬유질은 대부분 사라져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말린 사과 또한 수분이 빠지면서 당의 밀도가 높아져 당뇨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통사과를 손으로 직접 잡고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처럼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기관을 준비시키고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섭취 시간입니다. 사과는 하루 중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위장과 신장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으로 사과의 수분과 섬유질, 비타민을 몸이 잘 흡수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늦은 밤, 특히 밤 8시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관이 휴식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사과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면 큰 차이를 만드는 올바른 사과 섭취법을 생활에 적용한다면 사과는 더 이상 단순한 과일이 아닌 건강과 활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작은 실천이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 개선, 혈압 안정, 체중 관리, 면역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사과 섭취법을 바꾸고 건강에 큰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먹느냐에 따라 사과는 그저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신장과 심혈관, 기억력, 면역력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현실에서 직접 실천해 건강을 되찾은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시는 김 여사님, 62세는 처음 병원을 찾았을 당시 밤에 자주 소변을 보게 되고 잠이 들기 어려우며 아침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를 진행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다소 높아지고 있었고 이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였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김 여사님은 늦은 저녁에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고 채소 섭취는 적으며 과일은 거의 드시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몇 가지 아주 작은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아침마다 껍질째 깨끗이 씻은 빨간 사과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고 저녁 식사는 조금 앞당겨 드시되 고기 섭취는 줄이고 대신 삶은 채소를 늘리며 소금 섭취도 조금씩 줄여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밤늦게가 아닌 아침 공복이나 오전 중에 섭취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김 여사님은 다시 진료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더 뚜렷했습니다.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고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줄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장 수치가 개선되어 별도의 보조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겨우 사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거나 해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과에 대해 함께 나눈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보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지만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사람에게 섭취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매일 아침 만나는 이웃 중에도 자신도 모르게 사과를 잘못 먹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그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신장을 보호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큰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아래 댓글창에 짧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사과를 껍질째 먹겠습니다. 또는 이제는 우유와 사과를 따로 먹겠습니다. 와 같은 한 문장도 좋습니다. 그 문장은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오늘부터 건강한 삶을 선택한다는 다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약에 의존하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나이 이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